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병실의 공기는 낮은 형광등 아래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다. 89세 이낙원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입술을 떤다. 여수가 내 책장 밑에. 김여숙은 그의 손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큰아들 민수가 말린다. 엄마,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말은 공기보다 차갑다. 그 순간 낙원의 시선이 허공에 멈춘다. 어딘가 멀리 자신이 젊었을 때의 시간들을 보고 있는 듯 그의 기억 속에서 기계음이 멀어지고 오래전 저녁 식탁이 떠오른다. 민수야, 밥 먹자. 나중에요. 아버지는 맨날 늦잖아요. 그날 그는 사업회의 때문에 가족 식탁을 놓쳤고 대신 거대한 계약서를 품에 안았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고 믿었다. 현재로 돌아오면 여숙의 눈가가 붉게 번진다. 당신 또 뭐 숨긴 거 있어요? 책장 밑이라니? 이낙원은 입술을 떼지 못한다. 심장 모니터가 삐 하고 울린다. 의사들이 뛰어들어오고 민정이 울부짖는다. 아버지, 모든 소리가 멎는다. 한순간의 정적. 여숙은 남편의 손등 위로 얼굴을 파묻는다. 그의 마지막 입모양은 미안해였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래도 회장님 아들이라 편하게 가셨네. 그 집은 돈 걱정은 없잖아. 조문객들의 말이 공기처럼 떠돈다. 민수는 검은 양복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한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운다. 여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젊은 시절 그가 웃던 사진이다. 그 웃음이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다. 엄마, 정리해야죠. 아버지 책상은 제가 할게요. 나더라, 너희 아버지 물건은. 엄마, 그거 다 쓰레기예요. 민수의 말에 민정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오빠, 그건 좀 뭐? 아버지는 평생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잖아. 말끝이 날카롭게 부딪힌다. 여숙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한다. 그이 마지막에 책장 밑이라 했어. 무슨 말일까? 민수는 냉소를 띠며 웃는다. 유언이라면 변호사 통에 남겼겠죠. 감정팔이 그만하시죠, 엄마. 그 말에 여숙의 손끝이 떨린다. 장례식장 방, 눈발이 흩날린다. 하얀 꽃잎 같은 눈이 검은 코트를 덮는다. 그 순간 민정은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진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마지막에 남긴 그 눈빛 어디선가 아직 이 집 어딘가에 미처 닫히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여숙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서재문 앞에서 멈춰선다. 문틈으로 비친 빛, 먼지의 입자, 그 속에 남편의 기척이 아른거린다. 이 냄새 여전히 그 사람 같네.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민수는 마스크를 쓰며 책장 쪽으로 간다. 이제 치워야죠. 엄마, 저희도 인생 살아야죠. 그이가 좋아하던 책들이야. 그걸 왜 버리니? 엄마, 낡은 책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한텐 가족이 낡은 책이었잖아요. 민수의 말은 잔인하게 정확했다. 그때였다. 민정이 책을 정리하다가 한 권을 떨어뜨린다. 성공하는 기업가의 길, 표지가 발에 있었다. 책 밑에서 봉투 한 장이 떨어진다. 먼지가 일어나고 공기가 달라진다. 민정이 봉투를 집어든다.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열 것. 민수는 피식 웃는다. 또 편지요? 아버지의 쇼맨십은 죽어서도 끝이 없네요. 오빠, 함부로 말하지 마. 민정아, 현실 좀 봐. 아버지가 뭘 남겼겠어. 민정은 봉투를 가슴에 안는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진심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날 밤 여숙은 잠들지 못했다.
책장 밑으로 흐르는 빗줄기가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여수가 미안했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책 한 권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거기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식탁에 모였다. 봉투는 식탁 한가운데 있었다. 여숙이 손을 떨며 봉투를 연다. 안에는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낙원과 여숙, 그리고 어린 남매가 웃고 있었다. 편지를 펼친다. 진짜 부자는 남겨진 사람이 웃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돈이 전부라 믿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다. 내 인생의 실패는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것이다. 민수는 얼굴이 굳는다. 또 미화네요. 아버지가 평생 가족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민정이 그를 바라본다. 그럼 이 편지를 왜 남겼을까? 정말로 후회했을 수도 있잖아. 민수는 소리친다. 후회는 죽은 뒤에 하는 게 아니야. 순간 여숙이 편지 뒷면을 발견한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집 뒤편 창고를 열어보아라.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린다.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보물찾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숙이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잖아.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함께 서류 박스 하나가 나온다. 그 안엔 수십 장의 입양 기록서, 고아원 송금 내역, 그리고 낙원의 수기로 쓴 일기. 1979년 처음으로 거짓 계약을 했다. 그날 이후 내 손은 더러워졌다. 그래서 난 내 죗값을 돌려주고 싶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는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왜? 여숙은 일기를 꼭 안는다. 그이는 늘 무겁게 살았어. 하지만 마지막엔 가벼워지고 싶었겠지. 창고 안은 싸늘했다. 먼지가 춤을 추듯 떠다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속 서류를 꺼낸다. 이건 전부 고아원 후원 내역이에요. 민정이 다가와 봉투를 집어든다. 아버지가 비자금으로 모은 돈 전부 기부하신 거예요. 민수의 입술이 굳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숙은 박스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거기엔 잊혀진 문장들이 있었다. 민수에게 미안하다. 그 아이의 첫 운동의 날, 난 회사 계약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민정의 생일에도, 여숙의 생일에도 나는 언제나 부재였다. 내가 남긴 돈으로 그 부재를 조금이나마 메우고 싶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는다. 이건 아버지 필체네요. 그래. 그이는 늘 말은 못했어도 마음은 남겨두고 갔어. 여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민정이 창고 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든다. 그 바람 속에서 종이들이 날린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뭐야 변호사님? 이민수 씨 유언장 공증 결과 나왔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 재산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하셨고 나머지는 가족 명의의 공동 계좌로 남겼습니다. 단 식탁 재건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본다. 식탁 재건? 아버지가 늘 그랬잖아. 민정이 말한다. 가족이 모인 식탁이 없었다고.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의 어깨가 부서질 듯 흔들린다. 내가 평생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나보다 더 미워하고 있었네요. 자기 자신을. 민정이 그를 껴안는다. 이제 됐어, 오빠. 늦었지만 아버지가 우리한테 돌아왔어. 창고 문이 닫히고 바람이 잠든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불이 켜지고 여숙은 조용히 국을 올린다.
민정이 밥을 푸고 민수가 숟가락을 놓는다. 한참의 침묵. 민수가 입을 연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늦은 밤 돌아오면 항상 술 냄새 나고 우린 방에 숨었잖아요. 여숙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래. 그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그게 변명이 돼요? 민정이 오빠를 본다. 오빠, 난 아직 용서 못하겠어요. 고아원 기부?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민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숙이 묻는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식탁 위의 편지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누가 날 미워하든 괜찮다. 다만 내 가족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민수의 시선이 흔들린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했네요. 그게 부모지. 용서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남는 거야. 여숙의 말에 민수의 눈가가 젖는다. 그는 숟가락을 든다. 아버지라면 이 국 맛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민정이 웃는다. 오랜만에 세 사람의 웃음이 식탁 위에 퍼진다.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진했다. 빛이 식탁 위로 내려앉는다. 식탁의 한쪽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누군가 앉아 있는 듯 따뜻했다. 며칠 뒤 이 집의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민수가 고아원 원장과 함께 들어온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매주 이 집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숙의 눈가가 반짝인다.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네. 아버지가 못한 걸 제가 하려고요. 부엌에서 냄비가 끓는다. 민정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준다. 식탁은 다시 살아난 듯 따뜻했다. 그 순간 거실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젊은 낙원이 웃고 있었다. 엄마, 저 사진 바꿀까요? 아니, 그 웃음은 우리가 지켜야 해. 여숙의 목소리가 잔잔히 흐른다. 창밖에는 초봄의 바람이 분다. 민수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아버지, 이제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었다. 불이 꺼진 서재, 한 줄의 달빛이 책장 밑을 스친다. 여숙이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손전등 불빛이 책장 아래 먼지를 비춘다. 그곳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여숙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친다. 여숙아, 나는 평생 너에게 고맙단 말을 못했지.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 무너졌을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남겨줬다. 다음 생에도 당신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불을 끈다. 서재는 다시 어둠에 잠긴다. 그때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책장이 살짝 흔들리고 한 권의 책이 조용히 떨어진다. 표지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랑은 늦게라도 도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숙은 눈을 감는다. 그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 공기가 따뜻했다. 멀리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웃음 속에 이낙원의 마지막 미소가 녹아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이야기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